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미소가 해맑은 남자 주호수입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정혜주입니다. 네, 우리 고고학 선생님 정혜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운동장에서 이제 공놀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3부 제목이 공놀이네요. 예, 공놀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거를 다시 보면 네. 예, 그 톰슨이 발굴하고 난 이후에 네네네. 하버드 대학 팀이 와서 약 20년간 발굴해서 그 복원을 했죠. 예, 복원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을. 예. 네네. 운동장뿐 아니라 뭐 다- 그 주에 있는 제 국굴관 신전 네네네. 그리고 이게 국굴관 신전에서 내려다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간 신전. 예, 네네. 여기 날개뱀 꾹꾹간이 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설명 안 되네. 꾹꿀이 이제 꾹꿀. 날개고 날개. 깐이 뱀입니다. 그래서 날개뱀이란 뜻이에요. 칸. 칸. 깐? 예, 우리나라에서는 칸이라고 쓰죠. 아, 칸. 왜냐하면 자꾸 격음을 K로 쓰니까. 네. 근데 이 마야어가 깐이에요. 그렇죠. 격음이 없습니다. 경음이에요. 그래서 애니깽이구나 그때. 예, 그래서 에- 에네켄이 아니고 에네깽입니다. 애네깽이 됐구나. 그리고- 그리고 깐이 날개. 그러니까 꾹꿀이 날개고 꾹꿀? 깐이 뱀이거든요. 근데 날개뱀이네. 우리나라 말이 자연스러운 날개 돋친 뱀이잖아요. 예. 근데 그 마야어는 네. 명사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래서 형용사- 날개뱀. 그렇죠. 날개뱀.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대로 번역. 날개가 있는 뱀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날개가 달려 있는 뱀이죠. 날개 있는 뱀. 예. 비뱀. 예. 네. 그래서 저 위에 보이는 사진이 네. 이제 제가 꾹꾹간 신전에 올라가서 네네. 여기에 올라가서 네. 이 정면을 보고 찍은 모습이거든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오. 근데 지금은 저 사진을 못 찍어요. 왜냐하면 꾹꾹간 신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옛날에 올라갔어요? 예. 초기.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올라갔는데 아. 지금 저희가 하루 평균 5천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와요. 제한을 그래서 했구나. 모든 관광객들이 다 한 번씩 올라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꾹꾹한 신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훼손될까 봐. 그래서 아니 이미 많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위험하고 무너질 위험도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귀한 사진이네요. 오.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사람 못 찍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 야.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이 도면은 네네. 이 라파엘 꼬보스 저 현지 고고학자가 그린 도면인데요. 네. 거기서 보면 네. 이 꾹꾹간 신전이 단순히 한 개의 신전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꾹꾹간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쪽에 전사의 신전이 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는 공놀이장이 있죠. 네. 그리고 앞에 조그만한 거 두 개는 하나는 금성 신전이고 하나는 제규어와 독수리의 신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조그만한 각각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러고 꾹꾹간 신전의 그 머리 그죠 뱀이 내려오는 얼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얼굴이 바로 요 길로 이어져요. 사크베 1이라고 써놨는데 네. 싹이 하얗다는 뜻입니다. 싸. 예, 배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하얀 길. 흰 길. 예, 네. 흰 길이 도로 포장한 길인 곳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전부 다 녹색의 밀림지대인데 이제 석회암을 깔고 거기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아스팔트 깔으면 길이 시커매지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하얗게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오. 예, 그 사크베. 마야 사람들이. 예, 마야 사람들이 예. 즉 여기서부터 이 날개뱀이 내려와서 절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의 끝 지점이 성스러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밤이 이게 밑으로 이렇게 계단 이렇게 내려가게 지난주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따라서 이제 내려와서 절로 간다. 절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스러운 셈으로 간다. 지시하는 표정이죠. 그쪽을 향해서. 예.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의뢰의 마지막 정점이 성스러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 그 행사가 마지막 마무리는 성스러운 셈에 가서 한다. 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생각하면 이제 그 되겠죠? 의뢰가 네. 가장 의뢰? 중심이 의뢰가 이제 공놀이장이 되는 거죠. 공놀이장, 운동장. 예, 운동장에서 거기서 어떠한 공놀이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예. 넓은 운동장 사진 보여주셨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의뢰를 하는데 왜 공놀이라고 자꾸 근데 공놀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공놀이를 했나요? 예, 공놀이를 공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놀이 이래니까 예. 그럼 그 옛날 그 마야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게 된 거군요. 예. 그 공놀이가 그냥 하나의 행사였던 거예요? 의뢰? 그럼요.
오. 여기가 이제 공놀이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놀이장이죠. 지난주에. 근데 이 공놀이장이 네. 이 넓이가 한 30m 정도 돼요. 네네네. 30m면 어느 정도냐? 하여튼 광활해요. 30m 하면 축구장이 크게 혹시 얼마 정도 아니 되는지 아세요? 100m가 우리 달리기 네.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축구장 이게 가로가 30m라는 거예요? 네, 가로가 아. 30m고 세로는 97m. 그러니까 100m 거의 100m거든요. 30m의 그냥 운동장이네요. 네. 그 축구장 크기만 한 것 같은데. 축구장 크기 같아요. 네. 저는 축구장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가운데 표시석이 있는데 네네. 저기에다가 이제 8.5m의 표시석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동그란 형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요거 표시석이. 예, 여기. 뭐 여기서는 좀 구멍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보면 큰데 네. 근데 이 공놀이가 네. 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발로 와요? 예. 그럼 발로 하면 엉덩이와 발을 사용합니다. 약간 축구 같은데요? 예, 그래서 축구가 여기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아, 중남미 그래요? 애들이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멕시코 사람은 못하는데 브라질은 잘하잖아요. 브라질. 예, 맞아요. 멕시코도 잘하긴 하죠. 멕시코도 잘하는데 멕시코, 그렇죠. 아르헨티나 예. 뭐 다 잘하죠. 근데 네. 뭐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축구예요. 아, 축구인데 엉덩이와 발을 이용한 그렇게 공놀이를 해서 뭐 한다. 엉덩이로 힘을 빵 줘서 이 동그란 공 있잖아요. 네. 여기다 여기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뭐 손으로 하면 농구고 발로 하니까 근데 약간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 어떻게 8m에다가 저기 엉덩이로 공을 뻥 쳐서 넣을 수 있는 발로 차면 넣을 수는 있긴 한데 발로 차면요? 발로 차면 넣죠. 이렇게 높이 올려가. 근데 8m는 못 올리지. 8m는 넘어요. 못 올리죠. 8m는 못 올리죠. 그래서 예. 네네. 여기서 실제로 공놀이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공놀이에 대한 의뢰를 하는 곳이고 공놀이는 딴 곳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한 건 아니고. 네.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요거 좀 이따 이 공놀이 이게 치즈니 이게 좀 사진이 좀 흔들렸는데 치즈니사인데요. 네. 그 아까 꾸꿀깐 피라미드 좀 작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뱀 날개뱀 피라미드 작은 거 있었죠. 네, 옆에 있었죠. 바로 옆에 비슷하게 생긴 공놀이장이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놀이장은 작은 거예요. 아까는 큰 거고. 예. 지금 그 옆에 또 조그만한 게 또 하나 있다. 예. 여기 작은 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네. 지금 사진도 흔들리고 옆에 찍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비슷한 거를 꼭반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공놀이장이에요.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공놀이장이. 유적지마다 공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대부분. 맞네. 대부분 뭐 여러 개 있는데 네. 예, 요게 꽃반의 공놀이장이 꽃반에? 치첸 이트사에 있는 작은 공놀이장하고 가장 비슷한 거예요. 운동장이랑. 네. 꽃반은 이제 온두라스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온두라스. 예, 마야 문명의 도시국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치첸 이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시지만은 뭐 크고 작은 도시가 보고된 것만 해도 10,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꽃반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엉덩이로 턱 쳐가지고 여기로 요게 이제 표시석인데요. 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여기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요거는 저기 구아까마야 새의 이름이거든요. 새 모양이기 때문에 공놀이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냥 맞추는 거? 맞추는 그렇죠. 거? 맞춘다기보다도 여기서부터 여긴 중간 지점, 여기는 처음, 요건 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놀이가 일종의 땅 따먹기입니다. 미식축구 같이. 그래서 미식축구. 몇 미터 전진하면 여기. 그러니까 그 지표구나 그러면 약간. 지표. 이만큼 왔다. 예. 이만큼 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이 갈수록 많이 딴 사람이 이기는 거가 되는 거구나. 그런 땅 따먹기처럼, 식으로. 피구처럼. 그렇게. 피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저기처럼 공놀이를 럭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유카탄 지방에는 지금 공놀이를 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건 멕시코 북부 지방에서 하는데 북부 시날로아 그쪽에 거의 미국 국경 지방인데요. 그쪽 지방에서 하는데 그쪽은 뭐 공을 뭐 집어넣는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그 옛날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마도 땅 따먹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공놀이를 땅 따먹기 형식으로 약간 지금의 럭비와 비슷하게 미식축구? 예, 미식축구 같이. 네. 미식축구가 뭐 땅 따먹기잖아요. 미식축구가 그렇죠. 앞으로 전진하면 뭐 이것도 네네. 어느 정도 전진했다가 네네. 무슨 숫자가 되면 뭐 한바탕 되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하여튼 공놀이 한 거는 확실하군요. 지금 공놀이를 한 거는 확실하죠. 네. 근데 그 치첸 이트사의 큰 구기장에서는 공놀이를 아마 했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마야 사람들이 등치가 별로 안 커요. 그렇죠. 여자들은 키가 한 평균 150?
지금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카탄에 가면 저보다 작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현재 사시는 분들. 네, 현재 사시는 분들. 그래요? 남자들은 한 155. 그러니까 작네요. 그런 사람들이 뭐 8m 높이의 공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운동장도 너무 크잖아요. 그냥 이제 크게 하나 져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대단한 의례의 중심지인 거죠. 그렇죠. 뭔가 의례장으로 행사장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서 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공놀이를 하는 이제 의미를 살펴보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쪽이 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벽에 바닥 쪽으로 부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림이요. 그림. 그림을 새겨놓은 거 있어요. 바닥에. 네. 그러니까 벽이죠. 양벽 바닥. 예. 그리고 밑쪽에 있는 거예요. 밑에. 예. 그림을 그려놨다. 예.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잘 안 보이죠? 네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깃털 같은 거 안 보이세요? 깃털? 여기 깃털. 쫙 늘어진 깃털. 그리고 뭐 여기 사람 얼굴 있잖아요. 사람 얼굴 보여요. 예. 여기 사람 얼굴. 예. 여기 사람 얼굴 보여요. 이쪽에 보면 네. 뭐 도구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방패인가 뭔가. 공놀이 도구거든요. 공놀이 도구요. 빙글빙글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복원했군요. 아니 이제 몽고멜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분은 이제 상형문자학자예요. 대부분 이제 상형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약간 무슨 약간 그렇게 뭐 투구도 쓰고 그렇죠. 전사 같은 느낌이 나는. 그렇죠. 딱 네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차림이 공놀이 선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일단 이제 공놀이를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병정. 해골이 달린 칼 같은 것도 차고 그러네요. 손에 이제 흑요석의 칼을 들고 이게 공놀이 도구예요. 그리고 팔이라든가 모든 것이 네네. 지금 완전 무장을 했죠. 그리고 그러네요. 전쟁터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전쟁터 같은 나가는 분위기로. 분위기인데요. 네네. 갑옷도 있고 뭐 다 했네요. 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그 옆에 이게 이어지는 벽화예요. 벽화가 그러니까 이어지는군요. 아까 예. 지금 저게 벽의 모습이거든요. 그 벽 아랫부분에 아래 벽면을 그림을 그려놨군요. 네. 그림을 그렸는데 벽화를. 이 북쪽을 향해서 열려 있고 네. 동쪽과 서쪽 벽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건 전부 다 동편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당시는 동편에만 복원이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서편도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장면이 서편에도 양쪽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벽화로. 네. 그런데 갑자기 왜 공놀이를 이렇게 여기서 공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이 보이세요? 네, 여기 공원 이거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리고 이 그림 잘 보면 사람이 두 사람 서 있거든요. 네, 이쪽에 한 사람. 그리고 어디 있나요? 저 앞에도 한 명 있나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쪽에 있네요. 이쪽에. 네, 그 사람 머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 있겠죠? 근데 뭐야? 머리는 없는 것 같은데? 머리 안 보이죠? 머리 대신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뱀 같은 게 뭐가? 뱀이 보이죠. 그 사람 머리는 어디 있게요? 모르죠? 잘 살펴보고 있는데. 머리가 있어요? 왜 뱀이 있나요? 뱀의 머리가 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복원한 거 없습니까? 있네요. 이건 린다 실리라는 분이 그린 분인데 이분은 린다 실리는 굉장히 유명한 상형문자학자입니다. 와, 뭐야? 사람이 잘랐네요, 머리를. 목이 잘랐죠. 네, 목을 잘라서. 그 사람 목이 저쪽 병사한테 가 있네요. 네. 전사한테. 근데 네. 이 그림을 볼 때 네. 그림이죠. 네. 목이 자른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목이 잘린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목이 아무래도 자른 사람이 이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주인공 같은데. 근데 목이 잘린 사람의 모습이 죽은 사람 같아요, 산 사람 같아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괴물 같이 뱀이 6마리가 나와 있으니까 산 사람 같지는 않고 아직 살아 있는데 뭔가 그 변한 거 같이 괴물로 변했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괴물로 변한 것 같아요. 무섭게. 네. 이게 목을 자르는데 갑자기 뱀이 막 나와 있네요. 오, 무서운데요? 왜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운데 뱀이 사람
목 자르는데 뱀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 네네. 그림은 네네. 사실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할까요? 상상하거나. 예. 상상하라기보다도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여기 보면 네. 주인공은 목 자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도 왼쪽하고 오른쪽이 네네. 두 사람이 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운동 경기에 졌기 때문에 음. 패배의 대가로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죽은 거는 네. 이 뱀이 나오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뱀이 나왔네. 네, 뱀은 재생의 상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온다. 예. 아. 그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솟아나는 거는 뱀이 아니고 수련이잖아요. 쭉 씹혀서 이쪽 전체를 지금 다 뒤덮고 있어요. 즉 물이 있는 세계, 지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하 세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유카탄은 이 지하 세계는 전부 다 샘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죠. 예,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이니까 밑으로 다 예, 빠진다고 모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물이 다 돼서 지하 세계는 항상 물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네. 그 물이 있는 지하 세계에서 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공놀이를 하는 이유, 네. 이 공이라는 것이 지금 공도 보면 네. 이 해골 바가지잖아요. 해골 바가지예요? 예, 가운데 있는 그림이 해골 아닙니까? 물론 해골이 말을 하고 있죠. 해골? 여기 네. 얼굴인데요. 네. 눈. 아 해골이네. 어우 아이, 죄송합니다. 넘어갔네. 다시 해골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해골 같네요, 진짜 여기 해골, 예, 예. 해골. 해골 간대가 아니라 해골 모습이죠. 해골 모습이네요. 공에 해골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빨. 예, 아니에요. 어. 실제로 이제 공이 해골에다가 고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 공으로 사용했습니다. 해골을 공으로 사용했군요. 예, 예. 그렇구나.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의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해골을 공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네, 네. 멕시코만이 고무의 원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무공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고무공을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고무의 원산지가 여기예요. 멕시코만. 네, 멕시코만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고무공으로 만든 해골. 고무공을 만들어 가지고 공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골에다가 고무를 붙여서 공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즉, 높다. 네. 그러니까 이 여기를 보면 네. 그러면 공놀이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군인들이 전사들이 한 것 그렇죠. 같은데. 전사들이 한 거예요. 네네네. 전사들이 네. 공놀이를 한 거죠. 즉, 공놀이와 그러니까 칼놀이를 같이 했네. 네. 이 그림상으로는 그래요. 즉 운동 선수가 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전쟁을 하는 대신에 공놀이를 한 거죠. 전쟁 대신에 공놀이를 근데 해서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이웃 나라? 척이겠지, 척. 여기 이 공놀이 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의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쪽이 다른 한편인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한편이고 네. 근데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고 하나는 지하세계 사람이라고 아까 그러셨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놀이는 네. 지하 세계에서 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공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 사람과 사람과 지상 세계를 상징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명은 사람이 아니네. 정말 그렇죠. 맞죠. 정말 그렇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은 지하세계 사람이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하 세계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명 저 뱀 모양이 나온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은 미처 안 했거든요. 네. 지하 세계의 신. 예. 근데 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이제 신화 얘기가 나올 텐데 신이거든요. 그 신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거든요. 신을 상대로 싸웠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공놀이장은 이 여기에 가면 삶과 죽음의 공놀이 그렇게 해서 약간 제사 같이 치르는 것 같네요. 삶과 죽음의 공놀이 그러면서
그 관광 가이드들이 예. 뭐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공놀이를 하고 죽은 사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뭐 산자 이긴 사람이 죽는다 뭐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건 아니고 하나는 지하 세계를 상징하고 하나는 지상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상 세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지하 세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지하 세계가 신의 세계니까 신의 세계가 이겨야 되겠죠. 지하 세계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지하 세계가 이기면 계속 신이니까 살고 지하 있고. 세계의 세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지상에 살잖아요. 지상에 살죠. 예. 그렇죠. 예. 사람이 죽어서 지하 세계로 간다. 가지만은 다시 살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주인공은 지상 세계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하 세계를 항상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하 세계를 이기는 의뢰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공놀이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상 세계 사람이 지하 세계 사람을 이기나요? 그럼요. 지금 이기네요. 사실 보니까 지금 그림 보니까 이기네요. 그러니까 왼쪽이 지상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왼쪽이 지상 사람. 그렇죠. 이게 사람이고 여기는 신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복잡하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다른 이게 이제 후기 고전기라 그랬잖아요. 거의 네네. 말기고 네네네. 정말 저거 최대의 구기장입니다. 그리고 네네. 가장 형상 그러니까 공놀이의 의미라 그럴까? 그걸 가장 이제 형상화해서 그야말로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저게? 가장 최근? 아니 가장 최후의 유적지. 최후의 유적지. 네. 치첸 이트사가 거의 1400년 경에 되면 문 닫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는 사실 마야 문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야 문명이 최고로 이제 발달되었다. 그럴 때가 이제 고전기인데 고전기는 약 900년까지 지속돼요. 그 치첸 이트사는 그 후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전기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상형 문자를 많이 씁니다. 옆에 있는 게 전부 다 문자들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치첸 이트사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네요. 해석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모든 우리들의 이미지를 저렇게 형상화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는 치첸 이트사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가 남겨놓은 저 고전기를 가운데 공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놀이 선수인 것 같죠. 네. 왜냐하면 공놀이를 하는 직접적인 모습이에요. 약간 여기 보면 럭비 하듯이 진짜 그렇죠. 굽혀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보호대를 했잖아요. 네. 여기도 왕창 네. 보호대를 하고 이 사람들은 뭐 공놀이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공놀이를 하기 위한 차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치첸 이트사하고는 다릅니다. 치첸 이트사는 의뢰를 하기 위한 차림이 되고 그렇죠. 그래 내용을 보니까 의뢰를 지내기 위한 차림새 이거는 실제 공놀이. 네. 요거는 이제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건데 멕시코 국립중앙박물관에서요. 멕시코 중앙 예, 국립박물관. 여기 보면 또 자세도 여기는 왕날이 완전히 손을 쓰지 않고 허리와 다리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공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네. 이게 또니나라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데요. 네. 왼쪽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네, 왼쪽. 네. 왼쪽의 사람이. 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주인공이에요? 제기오 발톱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 예. 네. 제기어 발톱. 이 사람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됐어요. 4년에 대해서 기념 자기가 재위 4년 기념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누군가니 이 사람? 예, 오른쪽 요쪽에.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왼쪽이 주인공이고 네, 제기어 발톱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이 2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의 선종거예요. 끼니치 영락착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4년 동안 왕 하면서 선조를 하고 싸우는 그림을 그렸다 이거. 예,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네. 이 선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끼니치 용날차기 이름인데요. 끼니치 용날차기. 예. 이름 기네요. 네. 이름 길죠. 네. 끼니치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차크는 비유신이고 용날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의 이름을 이름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싸우네요. 그렇죠. 계속. 자기가 이 죽은 신은 어디를 대표하겠습니까? 지하세계. 아까 그렇죠. 얘기했죠, 지금 지하세계를 대표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지상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과의 싸움이네요. 일종의. 신과의 공놀이. 예. 그런데 그 지하세계를 싸워서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굉장히 유명한 조상인 거예요. 네. 그런 그 조상이 그러니까 싸움을 이김으로 해서 그 조상이 이렇게 부활한다? 그럼 조상이 이기는 거야? 아니죠. 이 사람은 져야죠. 이 사람이 조상을 이겨야죠.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김으로 해서 그 부활을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이겼다. 조상을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죽음을 기운을 받았다.
글쎄 뭐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하 세계 지혜사에게는 이기네 하여튼 뭐 이겨야 이기네요. 돼. 예, 이기네. 위대한 사람을 이기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면 자기는 더 위가 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데가 아. 요거는 토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토기. 예. 흑토자죠. 예. 그 토기가 이게 저기 K2803 뭐 이런 거 보이죠? 네네네. 그게 이제 분류 이름인데 이걸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저스틴 케어라는 분이 개발한 방법인데요. 이게 이렇게 펼쳐진 그림이 아니에요. 네. 원래 이렇게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문서형 토기라 그래요. 네. 원통형인데 이렇게 빙그르 돌려가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펼친 그림이죠. 이 기법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 네. 자기 모든 토기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자기가 K 뭐 번호를 붙여서 이거는 뭐 아마도 저기 도굴 뭐 이런 데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달라스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그 여기도 보면 도구라는 사람들이 예, 예. 찾은 거구나. 네. 그 보면 두 사람이 공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동놀이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렇게 네네. 막 복대 같은 거 아주 이게 고무공이잖아요. 네. 고무공 직경이 한 보통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아, 그 20cm. 찰고무 20cm 정도 되면 이거는 뭐 돌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딱딱하겠죠. 아무래도. 예. 안에 우리가- 구멍이 우리가- 없으면 따뜻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바람 넣는 재주가 없었으므로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고무 그래서 덩어리네, 덩어리. 이거 맞으면 뭐 손발 부러지는가 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왼쪽에도 보면 두 사람이 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한 모습을 하고 공례를 하진 않았겠죠. 끝나고 나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죠. 이제 관을 쓴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새고 하나는 이제 다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왼쪽과 오른쪽이 새가 있는 쪽이 지하 세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고. 표현해 있죠. 이기거나. 그렇죠. 지상세계가 무조건 이겨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왼쪽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네.